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을 어느 때 사는 것이 가장 나은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하느냐에 따른 배경을 조금 알 수 있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떨어질 것인가 오를 것인가 걱정은 많이 하는데, 장기 보유한다면 가격은 반드시 오르죠. 그러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만 오를 뿐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가격과 가치가 같이 오르는 부동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는 것이 투자자의 몫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고 어떤 배경을 가져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이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저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은 투자자 몫이지만, 그래도 이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다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에는 항상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는 항상 오른다 안 오른다 이야기가 많은데,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오른 물가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가 오르면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가 상승은 그 다음 사람에게도 가격 상승의 여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물가가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연동성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연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당연히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면 가격이 그대로인 물건이라도 가격은 오르게끔 되어 있죠.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물 자산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유동성이 넘쳐난다, 당연히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뒤따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어느 지역은 단기간에 얼마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 오르는 지역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관심만 갖지 마시고 왜 올랐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시면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공약으로 교통이 더 좋아지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것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곧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쏟아내는데 쏟아내면서도 완전 무결한 정책이라고 보질 않죠. 왜냐하면 정책은 사람들의 심리를 앞질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가면 정책은 뒤따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규제를 가하면 또 다른 곳이 오르고, 또 규제를 가하면 또 다른 식으로 변질되고, 뭐 이런 식의 술래잡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정책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월세나 전세에 대한 신고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강력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유야무야 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해야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투자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부동산 정책을 지키고 따르기만 해서는 부동산 투자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에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거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예요. 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배후 수요를 잘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웬만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 여건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또 투자가들이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옆으로 퍼지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에 투자 심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타났을 때 당장 그것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툭툭 떨어지는 것은 투자 심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대 심리가 오르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의 교통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꺼지게 된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하락세를 멈추는 때가 있죠. 속칭 우리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데, 바닥을 칠 때도 어떤 식으로 바닥을 치느냐, 또 어떤 호재를 물고 바닥을 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도 없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부동산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오르는 부동산, 떨어지는 부동산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르는 부동산을 올라타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고요. 또 올라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지는 부동산을 이제 그만 떨어질 거야 해서 올라타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부동산과 오르는 부동산을 냉철하게 놓고 보면 단기냐 장기냐 가격 상승의 요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급등이 급등을 부를 것인가. 제 경험칙상 폭락은 항상 폭등을 불러왔고요, 폭등은 폭락을 불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르는 부동산은 무엇 때문에 올랐고 떨어지는 부동산은 무엇 때문에 떨어질 것인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보면 다음번에 어떤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다음번에는 어떤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까지 보태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격 상승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현재 이곳의 수요는 적정한가, 공급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도 가격 상승을 점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요새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호재와 악재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 호재라는 것은 기대감이 상승되는 것이고, 부동산 악재라는 것은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 투자 심리, 기대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투자자가 느껴야 돼요.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가격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을 어느 정도 잘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들의 명암이 많이 갈리죠.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 상승의 배경을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기대감을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드러나 있는 사실을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믿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지식에 대한 생각이 일단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매가 되었든 아니면 부동산의 여러 종목이 되었든 어느 정도의 눈썰미와 감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가는 반드시 자신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달린 것이니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특성을 알아놓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자신을 제외한 투자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조해야 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니 투자가는 그 상승 배경을 반드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